자, 이번 시간에 할 거, 봉투를 잡고 할 걸.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멘델의 법칙, 멘델의 원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멘델의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예외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멘델의 법칙에 예외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물책은 멘델의 법칙만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설명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불완전 우성. 네.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순서를 자꾸 틀려.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검정규율 설명 안 했죠? 자, 요걸 알아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설명의 어떤 중간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검정교배는 뭔가를 알아보는 교배라는 얘기입니다. 이 검정이 블랙은 아니겠지, 그치? 예, 뭐 한국사 능력 검정 뭐 그런 거 할 때 검정. 이게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둥근 콩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콩을 한 줌 주고, 둥근 콩이야 다. 이 콩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봐라. 알아내라. 어떻게 할 겁니까? 모양은 죽었다 깨나 계속 봐도 다 둥글어. 근데 얘가 이건지 요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지금이야 그냥 DNA 분석하면 되겠죠. 왜? 시퀀싱 분석하면 라자이가 스모라는 다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멘델 시절에 돌아가서 이 콩이 순종인지 잡종인지가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뢰를 했어. 알아보라고.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이 손에 있는 콩이 지금 순종인지 잡종인지 뭘 엄청 많이 해. 이게 궁금하다니까? 뭐 어떻게 해? 아니면 하나를 해줄까? 하나. 자, 이게 순종콩인지 잡종콩인지 미치도록 궁금하니까 알아봐. 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 네. 이 유전자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지? 이 유전자형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교배를 시켜주는 거야. 열성, 순종이랑. 교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유전자형이었다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뭐야? 둥근 콩.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유전자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유전자를 눈에 보이게끔 태어나게 해주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정자 난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정자 난자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태어나게 할 때 이 상대방이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성 순종을 교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스몰 r만 주기 때문에 얘는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태어났을 때 보이는 이 모든 형태는 곧 유전자형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거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이거 이해하고 가야 돼. 그냥 외우면 안 돼. 유전자가 눈에 안 보여. 내 몸에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전자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 유전자를 눈에 보이게끔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손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만 내기 때문에 이쪽 반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태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열성 순종애를 갖고 오는 거야. 왜냐면 얘는 태어나게만 해주는 거야. 이 표현형 자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표현형은 곧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 됩니다. 둥근 콩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둥근 콩에 대한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잡종이라면 이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둥근 콩 대 주름진 콩이 1대1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유전자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1대1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성 표현형을 나타낼 때 이 우성 표현형이 순종이냐 잡종이냐를 알아보는 그와 같은 실험을
검정 교배라 부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성 순종과 교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 머릿속에 잘 넣고요. 검정 교배.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자, 멘델의 법칙 예외 첫 번째 불완전 우성. 멘델은 대립유전자에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표현되는 걸 우성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 순종을 교배를 하면 뭐만 둥근 콩만 나온다. 그래서 둥근 게 주름진 것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우열이 뭐 정확하게 쫙 있죠. 근데 실제로 우열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분권 유전입니다. 분권 유전. 이거는 붉은 꽃하고 흰색 꽃을 교배를 하면 멘델의 설명이라면 붉은색이든 흰색이든 하나만 나와야 돼. 그죠? 붉은색 순종, 흰색 순종을 교배시키면 이 1세대에서는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우성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보이지 않는 게 나와. 분홍이 나오죠. 분홍. 그래서 붉은색하고 흰색 순종을 교배를 하면 붉은색과 흰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분홍색이 나오고요. 분홍색과 분홍색을 교배를 하면 붉은색과 분홍색과 흰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유전자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런 잡종, 이형접합이 동형접합과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대 2대 1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작년에 뭐 DNA도 배우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분자적인 기전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야. 여기 보면 우리 둥근 콩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둥근 콩, 주름진 콩. 여기 색깔 나왔으니까 꽃으로 얘기해 볼게요. 완두에서는 보라색 꽃, 흰색 꽃, 보라색 꽃이 흰색 꽃에 대해서 우성인데 잘 봐. 이렇게 놔둘게요. 여기 이제 상동염색체의 유전자라는 게 있겠죠? 유전자. 여기 라지 P 유전자, 스몰 P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를 만드냐면은 색깔을 만들어. 색깔을 만드는 색소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얘가 효소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 효소를 만들고.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효소를 만들지 않아.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효소양이 더 많겠죠. 라지피가 있을 때 효소양이 더 많은데 라지피, 스몰피가 있어도 한쪽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꽃의 색깔을 보라색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색소를 만든다면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물론 디테일하게 분자적인 양을 따지면 라지피가 더 많이 만들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이 정도 여기서 활성이 괜찮아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성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우열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얘는 얘대로 효소를 만들고 얘도 얘대로 효소를 만드는데 둘이 만든 물질이 눈으로 봤을 때 이쪽 물질처럼 보이면 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성과 열성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성은 우성대로 열심히 유전자 발현해서 DNA 전사 번역해갖고 뭔가를 만들고 열성도 열성 나름대로 뭔가를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성만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성만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다 기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있지만 결국 그 최종 산물이 눈에 보였을 때 어느 쪽으로 보이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얘를 뭐 억누르고 여기서 무슨 전사인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붙어갖고 얘를 억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 분홍꽃은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 라지알이 만드는 붉은색의 색소가 2개일 때랑 1개일 때랑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붉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2개가 다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활성화돼야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시뻘겋게 보이게 하는데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붉은색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과 이쪽 흰색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붉은색과 흰색이. 근데 이 붉은색의 양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붉은색보다 색깔이 좀 빠져 보인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그죠? 이게 중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지알 동형접합과 이형접합, 우성 동형접합과 우성 이형접합의 표현형이 다른 것. 그래서 웬델식으로 얘기하면 우성과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불완전 우성이 되고, 이와 같은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대표적으로 분꽃, 뭐 팔로미노, 말의 털 색깔, 뭐 금호초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우열 관계 명확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복대림 유전 볼게요. 자, 맨델은 뭘 얘기했냐면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2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온다고 생각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뭐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그랬대.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우성 아니면 열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우성과 열성 이렇게 2가지 유전자 말고 더 많은 경우가 올 수도 있더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예로 들면은 혈액형이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O도 올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이거는 맨델이 얘기했던 2가지의 경우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우성과 열성 2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를 넘다 보니까 표현형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형, B형, AB형, O형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누가 결정하냐면 적혈구 표면에 어떤 물질이 붙어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적혈구 표면에 당연히 A, 뭐 알파벳이 붙어 있진 않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들이 붙어 있는데 그 탄수화물을 A형, B형 이렇게 나누는데 A형이 붙어 있으면 A형이 되는 거고 B 형태가 붙어 있으면 B형이 되는 거고 둘 다 붙으면 A, B형이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O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요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요게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세균처럼 보이거든요. 균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체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혈할 때 중요합니다. 사람 몸의 혈액형은 30가지도 넘죠. 여러분이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렇지. RH식도 있고 뭐 ABO식도 있고 MN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혈액 안에 물질도 많고 적혈구 표면에 물질도 많은데 뭘 기준으로 혈액형을 나누느냐가 혈액형을 판별하는 기준이야.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막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는 혈액형을 다 맞춰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얄팍하게 뭐 RH 플러스 O형 뭐 이것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면 그게 수혈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맞춰줘야 그 뒷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는 거죠. O형은 표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좋죠. 균처럼 안 보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유전을, 그러니까 대립 인자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이상이면 이걸 복대립 유전이라 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 복대립 유전 중에서 ABO식 혈액형은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AB는 O에 대해서 우열관계가 뚜렷하죠. 근데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죠. 같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네를 공동 우성관계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는 줄여서 공우성 이렇게. 이건 중간 유전하고는 좀 다르지.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중간 유전은 이게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는 건데 얘하고 얘가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근데 이거는 A와 B가 명확하게 둘 다 눈으로 확 드러나게 표현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게 눈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붉은색과 흰색이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섞이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A와 B가 뚜렷하게 보여.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고 안 하고 둘 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니까
우성자를 붙여주는 거야. 공동우성. 공우성. 이거는 붉은색과 흰색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보이지 않는다. 불완전 우성이다. 혹은 중간 유전이다. 섞여서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세 번째. 자, 요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 잘 봐. 이거 지금 개념적인 설명은 되게 쉬워. 되게 쉬운 거야. 지금 개념적으로 말만 하는 건 쉬운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이 올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쉬워도 잘 들어주시고 잘 봐봐. 개념을 잡고 가야 돼. 다인자 유전은 원래 우리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죠. 그지? 우리 아까 라지알, 뭐 스몰알이, 둥근 콩, 뭐 이렇게 한 쌍으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됩니다. 그죠? 복대립 유전이었던 혈액형도 한 쌍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죠? 한 쌍으로 결정하는 거죠. 다만 이 한 쌍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이상인 것 뿐이었죠. 근데 다인자 유전은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 그러면 다인자 유전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이거의 반대말은 한 쌍의 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단일 인자 유전이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맨델 유전 다 단일 인자 유전이 되겠죠.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T,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변이가 요거는 연속 변이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불연속 변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혈액형 같은 경우 봅시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사람 혈액형 보면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인원수가 있겠죠? 이 사이 있어? 변이가 이 사이 값? A형과 B형 사이. A형 30%, B형 70% 이런 거. 없죠? A형은 A형이고 B형은 B형이지. 이 사이는 존재하지 않죠, 변이가. 그 다음에 AB형과 O형 사이도 이 사이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변이가 뚝뚝 끊어져 있죠. 둥근 콩과 주름진 콩, 그 사이 있어? 둥글지도 않고 주름지도 않은. 없지? 둥근 건 둥근 거, 주름진 건 주름진 거. 사이 값이 없는 연속적이지 않은 변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개의 인자가 하나의 관여를 하잖아요. 여러 개의 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인자가 이 형질에 관여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20대, 20대, 60, 어떤 사람은 19대, 21대, 60 이렇게만 해도 벌써 다른 거잖아요. 변이가 다르게 나타날 거잖아.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여러 개가 관여하다 보니까 이 각각이 이 형질에 얼마나 관여할지가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왜 다르냐면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변이값이 연속적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키 170.0 있겠지. 170.1 있겠지. 170.2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않고 사이값이 다 연속적으로 쭉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연속변이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피부색 이런 거. 우리 황인정이지만 여러분들 피부색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완전 다 달라. 색깔이 궁금하면은 우리 표준 색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색깔을 수치화시킬 수 있어. 색깔을 수치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이나 보고서 쓸 때 색깔이 어떻게 변했다 이걸 수치화시킬 수 있어. 우리 검색해보면 구글에 검색해보면 여기
한국에서 만든 표준 색상만이 있는데 거기 넘버가 있어요. 같은 갈색인데 갈색의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번호가 쫙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몇 번에서 몇 번으로 6단계가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해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똑같지가 않아. 이런 게 이제 연속변입니다. 근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보면 이쪽은 영향을 받고 이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혈액형인데 A형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면 AB형으로 바뀌나? 아니면 되게 잘해주면 갑자기 O형으로 막 바뀌어? 아니면 둥근콩인데 걔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면은 바뀝니까? 주름진 콩으로?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환경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 바뀌죠. 왜냐면 환경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의 유전자들이 이 형질에 관여하는 발현율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달라지죠. 우리 유전적으로 키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한 20만 원 정도 주면 여러분들 자녀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유전자 이렇게 뭐 입에서 구강 상피세포 떼서 미국으로 보내면 둘이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키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애의 유전자를 이제 떼서주면 더 정확하겠죠. 깐난애기 입에서 이제 떼갖고 보내주면 이 아이는 165에서 172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예측률은 거의 한 90% 이상 맞아요. 근데 왜 그 사이 값이 정해지냐면 유전자를 봐도 그 사이 값이 정해지냐면 얼마나 적절한 환경에 자극을 가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폭은 정해지지만 그래서 환경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있죠. 가장 논란이 된 요 파트 얘기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능이죠. 지능 혹은 뭐 재능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지능은 이쪽입니다. 지능은 당연히 이쪽인데 환경 영향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논란이 크죠. 지능 타고 태어나는 거냐? 바꿀 수 있냐? 어때? 여러분들 생각 어때? 타고 태어난다 그러면 마음은 되게 편해지고 뭔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죠. 뭐 어차피 뭐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뭐 먼저 가 친구야 넌 먼저 가는 앤가 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50% 정도로 보고 있고 그죠? 유전의 영향이 50%보다 더 커지는 걸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50%가 넘어 타고 태어나는 게 60% 70%야. 그럼 교육학자들이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보면은 유전의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하죠. 무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 쪽으로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니까요. 좀 돌려서 얘기하면 예체능은 뚜렷합니다. 예체능은 넘을 수 없어요. 우리 그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면 잘 뛰죠? 독보적이잖아. 예, 우사인 볼트 굉장히 잘 뛰죠. 그러면 걔가 막 죽을 만큼 걔만 노력했어? 아니겠지. 걔보다 노력 더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근데 왜 걔를 뛰어넘지 못해? 타고 태어나는 근육의 비율이 달라요. 걔가 가지고 있는 속근의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랑. 그래서 여러분이 우사인 볼트랑 똑같은 훈련을 똑같은 시간 받아도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근육의 비율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노력한다고 변하지 않아. 사람이 타고 태어날 때 속근과 지근이라는 게 있는데 빨리 뛰는 속근의 비율은 타고 태어날 때 딱 정해지면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좀 노력으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시세포 같은 것들도 타고 태어나면요. 우리 되게 마음 아프지만 그 색깔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죠? 색깔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더라? 색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갤럭시에 쓰는 뭐 코랄드 블루 이런 거 그 색깔을 만든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색깔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색깔을 1000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녹색의 1000가지 종류, 파랑색을 1000가지 이상의 종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파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1000가지 이상으로 분류하죠. 무슨 블루, 무슨 블루, 무슨 블루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럼 얘기하지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다 파란색인데 뭐 그걸 분류해서 무슨 이득이 있냐. 근데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믿는데 나는 구분 못하지만 선호도는 달라. 그 각각의 파란색에 대해 선호도가 달라. 그 기가 막힌 그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 파랑을 탁 추출해내서 그 파랑이 이 파랑과 똑같다.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 이거 연습으로 되기는 좀 어렵죠. 우리 오감에 관련된 것들은 연습으로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파트는. 냄새도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어. 냄새를 기억하는 뇌세포가 좀 특별하게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 이 사람. 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냄새는 2달 반 전에 전봇대 앞을 지나가면서 맡았던 김치찌개 냄새인데? 뭐 이런 거야. 이 냄새는,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무슨 잠바 입었을 때 나는 냄새인데?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억력이 특출난 사람이 있어. 우린 기억 못하죠. 우리 어제 맡은 김치찌개 냄새와 일주일 전에 맡은 김치찌개 냄새 구별할 수 있겠어? 우린 그냥 김치찌개지. 그죠? 예, 근데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조절하는, 냄새를 잘 기억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뭐를 만드냐면 향수를 만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향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색깔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괴물들이 많아요. 물도 마찬가지, 물도 한 40가지 종류 되는데 그걸 또 구별하죠, 물 먹고. 물 소믈리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 소믈리에들이 있어.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생수를 쫙 갖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다 맞춰요. 예, 심지어 얘가 배로 운송이 됐는지 항공기로 운송이 됐는지도 맞춥니다. 왜냐면 배로 운송이 되면 이제 적도 라인을 지나가면서 걔가 한번 끓거든요. 그럼 맛이 변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은 구분 못하지만 우리들은 근데 선호도는 갖고 있거든요. 어떤 물이 좋다라는 선호도는 갖고 있어. 맛은 구별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선호도를 탁 잡아가지고 그 물을 만드는 거죠. 적당한 양의 미네랄과 몇몇 가지를 섞어서. 우린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맛있다는 미명하에. 그죠? 맛은 모르죠. 그냥 저 물이 땡긴다는 미명하에 먹고 있지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물을.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렇지? 지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능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영향이 있겠죠, 부모님. 근데 지능만 따로 떼서 보기가 어려운 게, 지능이 좋은 부모님들은 보통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도 좋아. 그치?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집에 가는 게 싫다고 하는 애가 있었어, 선배 중에. 왜 싫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다 교수님이래. 그래서 집에 가면 맨날 책을 보고 있다는 거야, 부모님이. 그래서 자기도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된대. 그리고 집에서 맨날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시니까 논문을 보고 논문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본 거야. 그래서 걔 논문 보는 게 책 보는 거, 잡지 보는 거 같이 되게 편안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지식이 좀 편안하죠. 재능도 타고 태어났지만 환경도 만들어지니까 이 차이가 좀 뭐 날 수 있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50대 50이니까 연습해 보세요. 열심히 하면 된답니다. 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재능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초보일 때, 그러니까 초창기의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잘 못 받아들이는데, 중간 이상에서 어떤 특정한 어려운 고비를, 이게 다 지겨워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올라오지만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지만 그걸 넘으면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꼽히는 재능의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연구해서 막 이렇게 다 남이 정해주고 넌 이것만 해 했을 때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완전히 귀하게 풀렸을 때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뭘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예.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신기한 개념이죠. 요거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라지 B가 검은색 색소를 털에 이제 점착시키는 그와 같은 효소를 만들고, 스몰 B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서 털에 이제 붙이는, 털의 색깔을 이제 갈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봐봐. 그래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B는 다 검은색인데, 요 라지 B는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색소를 털에 점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가 존재하더라.
이 효소가 있어야 이 색깔을 만들어서 털에 붙일 수 있어. 그 아이가 E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E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효소가 만들어져야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색깔을 털에 입힐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한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 색깔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요 색깔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E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B 유전자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개털 이런 거는 뭐 우리 관심 맡기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없죠? 근데 태어납니다. 태어나. 부모가 이렇게 태어나는 애를 다리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태어나.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 표면에 A가 붙어 있느냐 B가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 물질을 이 적혈구에 붙여주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게 H 유전자야, H 유전자.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O형으로 보입니다. 네, 신기하죠? O형으로 보여 이거. O형이야. AB가 만들어져도 적혈구에 붙지 못하는 거야. O형으로 보이죠. 네. 나중에 이제 2학기나 아니면 뭐 1학기 말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AB형하고 O형하고 결혼해도 AB형도 나와요. 네, 여러분의 아는 상식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얄팍한 상식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중요한 연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